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고다 신촌 HSK 전문 강사 최지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서 2월 시험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HSK 급수 취득이라는 여러분들의 새해 첫 소망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저 최지은 강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HSK 5급 쓰기 영역 적중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월 달에 출제된 어법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알차게 준비했으니 모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바로 지난 1월 달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그 출제 경향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2017년과 2018년의 가장 큰 공통점과 차이점은 일단은 일반 어순 문제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차이점이 있다면 예전에 비해서 어법 문제들이 조금씩 다시 대두가 되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일반 어순 문제들이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고 빼이자문이나 정도보어나 겸어문 같은 이런 어법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 세 가지 포인트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빼이자문부터 보도록 할까요? 빼이자문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빼이라는 건 품사가 개사고 무엇에 의해 당하다라는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품사가 개사이기 때문에 부조, 개명, 동이라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빼이는 수로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A는 B에 의해 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빼이 뒤에 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被北京大学录取了. 나는 북경대학교에 의해 합격되었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베이징大学라는 요 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我被录取了. 내가 합격되었다 라고 써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제시어 개사인 빼이가 나왔고요. 还没有라는 표현은 还没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부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下来 나왔고 우리 여기는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夏令营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夏令营 하면 여름 캠프라는 뜻인데 여름 캠프의 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夏令营的日程 마지막 제시어 동사 나왔죠? 确定 确定 하면은 확정하다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빼이라는 표현은 개사이기 때문에 수로 앞에 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빼이 자문을 풀어주실 때는 먼저 빼이와 수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적으로 봤을 때 A는 B에 의해 확정되었다라는 뜻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명사를 찾아봤더니 夏令营的日程이라는 명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 자리가 두 개인데 제시어에서는 명사가 하나구나. 그렇다면 빼이 뒤에 명사가 생략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주어 자리에다가 夏令营的日程 여름 캠프의 일정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제 나머지 수식 성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표현이 还没有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下来라는 표현이 남았는데 우리가 빼이 앞에 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还没有는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下来라는 표현은 수로 뒤에서 방향 보어를 이루기 때문에 수로 뒤에 이 자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해석을 한번 볼까요? 夏令营的日程 여름 캠프의 일정은 还没有被确定 이렇게 해서 아직 이제 确定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여기서는 下来라는 표현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분들이 주의해 주실 점은 빼이 뒤 명사가 생략 가능하다는 거 이것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그 다음 어법 포인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어법 포인트는 정도 보어입니다. 특히 정도 보어는요. 4급부터 상당히 많이 나오는 보어인데요. 일단 보어라는 말 자체가 수로 뒤에서 수로를 보충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수로를 보충해주는데 그중에서도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도 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정도 보어는 특히 공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로 뒤에다가 덜을 써서 그 뒤에다가 형용사 어휘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동더형의 공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간단하게 이제 쉬운 표현으로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说得很好说得很好라고 얘기할 때 说라는 동사 뒤에다가 더자 붙여주시고 很好를 붙여주시면 말을 잘한다 라는 의미가 되듯이 이 공식을 잘 기억해 주시면 밑에 있는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两位职员 두 명의 직원들은
合作的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合作 하면은 협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정도가 相当好, 매우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이런 의미죠.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지만 결국은 이제 협력을 매우 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说得很好에서 说 대신에 동사인 合作를 넣고 그 다음에 더를 쓰고 很 대신에 정도 부사인 相当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형용사를 넣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동더형의 공식 잘 기억해 주시며 한번 저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어를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제시어 명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方案 한 번 더 方案 방안이란 뜻이었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制定的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더가 들어갔으니까 이 문장에서의 수로는 制定이겠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制定이라는 표현은 제정하다, 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十分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 十分이라는 표현도 정도 부사입니다. 누구의 동의어냐면 바로 非常의 동의어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十分 뒤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제시어, 우리 상세하다는 표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详细 한 번 더 详细 형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十分과 같이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데요. 设计라는 표현은 설계하다 라는 뜻의 동사도 가지고 있지만 설계 디자인이라는 명사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서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로를 설정해 주시는 일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수로로 적절했던 것은 더가 붙어 있는 制定이라는 표현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制定부터 넣어주시고 우리 아까 동더형의 공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制定 뒤에 올 수 있는 형용사는 详细, 상세하다 라는 표현이지만요. 그 앞에다가 같이 정도부사 넣어주셔서 十分详细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부분 해석을 보자면요. 制定的十分详细 매우 상세하게 제정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 주어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표현이 맨 앞에 있는 方案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맨 뒤에 있는 设计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명사가 남았는데 이 두 가지 명사를 어디다가 쓰나요? 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정도 보어 문제에서는요. 일단 명사가 마지막에 두 개가 나왔을 때 두 개를 같이 붙여서 결합 명사가 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개를 같이 붙여보면은 设计方案, 설계 방안이라는 결합 명사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붙여서 주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해석 한번 보도록 할까요? 设计方案, 설계 방안이 制定的十分详细, 매우 상세하게 제정되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그 다음 어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어문이라는 표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겸어문 하면은 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어문이라는 건요. 하나의 문장에서 따로따로 살펴봤었을 때 주술목,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문장이 콜라보가 되어 있고 하나의 이 표현이 한 문장 안에서의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주어가 되기도 하는 이런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겸어문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겸어 동사가 바로 랑이잖아요. 이 표현을 넣어서 한번 저희가 간단한 이제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消极的情绪, 消极라는 표현 소극적인 이라는 뜻이라서 소극적인 정서, 소극적인 마음이 让人际关系 인간관계로 하여금影响,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겸어문 같은 경우는 언제나 겸어동사, 랑 같은 이런 표현이 첫 번째 수로로 쓰이지만 근데 어떨 때는 겸어문과 일반 어순 문제들이 같이 콜라보가 되어서 또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는 표현을 봤더니 이한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한, 5급 단어입니다. 유감이다, 아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한더. 다음에 봤더니 消息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소식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더 뒤에는 명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감인 소식 이렇게 이한더 消息라고 또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어가 되는 워 다음에 야오가 붙었고요. 지금 여기서 진짜 수어가 누군지를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를 봤더니 바로 요 宣布라는 동사가 들어가는데
슈엔뿌 다음에 수량사가 들어갔단 말이죠. 분명히 숫자랑 양사가 들어가면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진짜 수로는 슈엔뿌고 하나의 어떤 목적어를 선포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링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링은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랑과 동의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겸어문을 봤었을 때 아시다시피 랑이라는 표현은 뒤에 다음 수로가 필요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링yuan 혹은 랑yuan 다음에 어떤 표현이 같이 쓰이게 될까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정도로 단어를 분석해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이한, 아쉬워하는 이란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쉔부, 선포하다라는 뜻도 있고 랑, 혹은 링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진짜 수로가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쉔뿌 뒤에 수량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의 진짜 수로는 바로 쉔뿌가 되는 것이죠. 선포하다. 그렇다면 선포를 하는데 누가 선포를 하는지 그 주체를 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표현은 워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로 워를 넣어서 我要宣布一个 땡땡. 뒤에다가 이제 목적어를 쓰고 싶은데요. 이 중에서 명사 중에 거라는 양사를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표현은 샤오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구조는 나는 선포할 것이다. 하나의 소식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남은 표현이 앞에 있는 이한더.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링yuan이라는 표현이 남았네요. 선생님 저는 여기서 링이 어디에 쓰일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일단 넣을 수 있는 것부터 넣어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링의 위치는 잘 몰라도 적어도 더의 위치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명사 앞에다가 더를 넣어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가서 이한더, 아쉬운 소식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아쉽게 만드는 소식이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선포할 거예요. 하나의 링yuan 이한더, 사람들로 하여금 유감스럽게 만드는 소식을 선포할 거예요. 다시 말해 유감스러운 소식을 선포할 거예요 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겸어문까지 살펴봤는데 특히 이번 문제는 겸어 동사가 첫 번째 수로로 쓰인 것이 아니라 주, 술, 목, 일반 어순 문제 안에 겸어문이 들어가 있었던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진짜 수로가 누군지만 제대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어법을 모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했었던 요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법 문제가 중요하지만 일반 어순이 가장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 술, 목을 맞춰주는 것 먼저 잘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 어휘가 많이 제시어에 언급이 되었을 때는 정말 진짜 수로가 누구인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량사가 들어가 있다면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라는 뜻이니까 그 표현이 진짜 수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각 어법의 공식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빼이라는 표현은 A, 빼이, B, 수러 였었는데요. 그때 빼이 뒤에 있는 명사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정도부어는 동더형의 공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겸어문은 랑이나 링 같은 겸어 동사 뒤에 다음 수러가 또 같이 와야 된다라는 그런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긴장감 놓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셔서 꼭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파고다 신촌 HSK 전문 강사 최지은이었습니다. 谢谢大家。